이제 드라이버 거리에 욕심을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좀 연습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힘을 쓸 때 요 앞쪽에 왼쪽에서 스피드를 많이 내려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이쪽에서 왼쪽에서 최고 속도가 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 왼쪽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시면 문제가 가속이 충분히 붙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만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스윙은 우리가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왼쪽 부분, 임팩트 직전부터 올리는 이 힘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뭐가 훨씬 더 편하고 강하게 힘을 쓰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내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절대 공 앞쪽까지 와서 올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탑에서 내려오는 힘, 탑에서 내려오면서 가속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거, 여기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을 어떻게 칠 거냐면, 백스윙 딱 올라왔어요. 자, 요 지점이, 지금 제가 팔 있는 지점이 한 11시 방향 정도 됩니다. 11시 방향에서 여기 4시까지만 칠 거예요. 그러면은 보셨을 때 이쪽에서 여기까지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오른다리 요 앞에서부터 여기 피니시까지 여기서 힘을 쏟으시면 안 되고, 이 11시 방향에서 4시까지 여기까지 힘을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임팩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산되지 않게끔, 끌어올리면서 분산되지 않게끔 여기다 다 쏟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짧게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나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로 걷어 올리면서 엉뚱한데 이제 정타를 못 맞추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치면서 여기 4시 방향까지만 딱 던져주시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임팩트가 훨씬 좋아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래도 어차피 스피드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올리려고 하기보다 여기 만들어진 가속도 있죠, 가속력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절대 올려서 피니쉬를 만들지 마시고 4시까지만 던져주고 나머진 반동으로 넘어가게.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스피드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시에서 4시까지 스윙을 하는데, 지금 내려올 때 스피드가 충분히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클럽을 한번 거꾸로 잡아 보시고요. 백스윙 올려볼게요. 백스윙 올린 다음에, 자, 요 지점까지 빠르게 내려오세요. 빠르게 내릴 때 하체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마치 망치질이나 도끼질 하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이게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스피드 내는데 좀 느낌을 주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클럽이 이제 무거울 때 당기게 되면은 헤드는 안 오고 그립만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좀 해보시고, 이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가벼운 클럽을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여기서 충분히 속도가 난 걸로 계속 유지가 돼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이런 샷을 훨씬 더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헤드가 갑작스럽게 아래로 훅 떨어지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릴리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가 충분히 나가줘야지 릴리스가 되고, 그때 클럽의 방향이 바뀌면서 임팩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아래로, 자, 여기서 가속을 충분히 냈어요. 충분히 내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훨씬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연습을 꼭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님, 그러면 같은 힘으로도 비거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효율성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띄워놓은 게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스매시 벡터, 캐리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띄워놨는데 클럽 스피드가 빠르면 볼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근데 클럽 스피드가 빠른데 볼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 페이스 가운데 정타가 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클럽 스피드가 100이 났을 때 볼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150마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매시 팩터는 1.5가 됩니다. 그들의 이제 비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클럽 스피드가 110이 나왔는데 볼 스피드가 130밖에 안 나오면은 스매시 팩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 스피드를 막 늘리는데 집중하시기보다 오히려 볼 스피드를 늘리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한 100마일 정도 속도 낸다고 생각하고 쳐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일 정도에서 볼 스피드가 한 150마일 정도 나왔는데 그때 스매시 팩터가 1.45 이렇게 나왔는데 스매시 팩터는 1.45에서 1.5 정도 요 정도 사이가 가장 좀 좋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스피드를 조금 더 내볼게요. 스피드를 좀 더 내는데 요 안쪽에 맞춰서 볼 스피드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클럽 스피드는 훨씬 더 늘었죠. 10마일 정도가 늘었는데 볼 스피드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스매시 팩터가 떨어지고 캐리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볼을 세게 치려고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 정타를 맞추는데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타만 잘 맞추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비거리가 더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멀리 갈 때 있잖아요. 힘 빼고 툭 쳤는데 멀리 갔다.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 정타에 잘 맞아서 그 헤드 스피드 대비 볼 스피드 효율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세게 치시기보다 가볍게 툭 이렇게 툭 쳐주셔도 정타만 잘 맞추신다면은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가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50대 여러분들께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로님, 비거리 측면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들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아마추어들은 몸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들은요, 스윙을 할 때 발도 움직이죠. 다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전도 끝까지 다 가주게 됩니다. 이제 잘 못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하체는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엉덩이도 힘을 꽉 준 상태에서 이 정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멀리 치려면 턴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윙이 예뻐 보이려면은 뭐 다리도 잘 쓰고 회전도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애초에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더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만 치려고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 머리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머리 잡으려고 이렇게 고정하신다든가 이런 폼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오히려 이 중심을 더 흐트러 놓은 상태, 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캐틀벨을 들고 왔는데 이 캐틀벨을 가지고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이걸 잡고서 제가 이렇게 흔들면은, 자,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무릎도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도 바꿔주고 두 가지 움직임을 다 할 거예요. 그때 발이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놔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절대 이럴 때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끌어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윙이 이렇단 말이에요. 백스윙 탑 간 상태에서 몸 다 비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팔만 내리거나 아니면은 허리만 돌려서 이게 안 오거나 서로 이 속도를 잘 맞춰 가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때 이 방향을 잘 틀어주고 움직여주고 디뎌주고 하는 게 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세요. 자, 이 연습을 이 도구가 없더라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베개를 잡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맨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단지 좀 주의하실 점은 팔이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되고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본 상태가 되셔야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최대한 살려주시고, 자, 이게 좀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클럽을 들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었던 그 다리의 움직임. 자,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고, 방향이 바뀌었을지언정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듬을 잡는 것도 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프로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시죠. 공을 세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데, 프로들은요, 공의 이제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세게 쳐요. 프로들도 세게 치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볼을 더 멀리 보낼까. 뭐 예를 들면 클럽 스피드가 지금 96이 나왔는데, 내가 98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폼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스피드가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스윙의 모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번 아이언인데, 6번 아이언이 뭐 캐리가 165 정도에서 한 17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65를 이제 캐리로 맞춘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치시는 거죠. 자, 거의 비슷했죠. 166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쳤던 것보다 막 세게 치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툭 던져주는 느낌이었을 거고, 자, 요걸로 그럼 155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조금 짧긴 했는데 어쨌든 150 이렇게 1 정도 나와서 뭐 한 4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6번 아이언 갖고 뭐 100m 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6번과 7번, 뭐 예를 들면은 7번이 150이 나가고 6번이 160이 나간다고 하면은 6번으로 7번 거리를 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클럽 정도는 겹쳐서 쓸 수 있게 거리 조정을 좀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 거리에 맞는 클럽으로 풀스윙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165, 170을 쳐볼까요? 조금 당겨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이제 조절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도어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인도어 연습장에 보면 기둥들이 많죠. 기둥도 많고 보통 그 페어웨이라고 할까요? 그 망 가운데 그 타겟들을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거리 측정기 없는 분들 없으시니까 거리 측정기로 그 특정 타겟을 찍어 보시고 그 타겟에다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정해 두세요. 그 흔히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살살 쳐야지, 부드럽게 쳐야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살 쳐야지 했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150 나가야 되는데 149가 나갔어요. 그럼 1m만큼 살살 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거리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클럽 스피드를 정해놓는다던가 해서 수치를 정해두시고, 또는 위치, 타겟을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추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클럽 스피드를 제가 90 이렇게 맞춰볼게요. 좀 비슷하게 또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가 낼 것인가 숫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스트로크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그럼 그 수치보다 많이 나오면은 뭐 세게 친 거고, 그 수치보다 적게 나오면 약하게 친 게 되겠죠. 그래서 타겟을 항상 특정하시고, 또는 수치를 특정해 놓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절대 세게 치고 멀리 보내는 게 골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은 제가 스윙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하면서 우리 코스에 나갔을 때 플레이하면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그 작은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 작은 문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린 옆으로 살짝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프로치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통 저희 프로들의 마음이고, 아마추어 분들은 약간 빗나가면은 또 그린에 못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렇게 잘못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휙 날아가서 그린을 미스 하셨어요. 그린을 미스 했을 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프로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나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라운드, 하루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려면은 타겟을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보통 그린 사이즈가 좌우로 한 30m, 직선으로 한 35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타깃이 크단 말이에요. 그린 중앙을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10에서 15m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린 중앙으로 떨어져도 앞뒤로도 15m 이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타겟을 크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뭘 보시죠? 핀을 보시죠. 핀을 보고 치시기 때문에 핀 주변에, 핀이 보통 구석에 이제 꽂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핀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핀은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지, 핀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공을 친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클럽으로 핀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저희들조차도 핀을 보고 그렇게 공략하지 않고, 핀에서 좀 안전지역을 보면서 페이드나 드로우를 활용해서 공략을 좀 더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핀을 보고 똑바로 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핀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근방에다가만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린을 공략할 때 핀하고 이제 가까운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엣지가 가까운 쪽, 그쪽을 피하시고 넓은 공간, 항상 넓은 공간을 보시면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컨샷이 250m 정도 남은 파5에서 3번 우드를 치냐 마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치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린 근처까지 갔을 때 제가 웨지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확률적으로 버디를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레귤러티에서 공을 치셨을 때 파5에서 투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앞에 크릭이 있어요. 해저드가 길게 나 있는데 그거를 넘길지 말지 고민하던 그런 순간에 보통은 넘기는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짧게 간다든가, 본인의 스스로의 실력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왠지 느낌이 왠지 넘어갈 것 같고, 느낌이 왠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욕심을 절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을 부렸을 때 오히려 더 큰 해저드에 빠지고 오비가 나고 힘이 들어가서 뒷땅이 나거나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스코어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는 실력을 더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골프가 똑바로 멀리 쳐야지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휘두르는 것과 지나가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을 제대로 휘두르질 못하셔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채를 잡고 이렇게 휘둘러서 공이 나갔는데 이걸 뭐 휘두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휘두르는 것과 지나가는 것의 차이를 몰라서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휘두른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몸의 회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몸의 회전으로만 공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팔을 전혀 안 쓰시고. 팔을 기본적으로 잘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을 멀리 보내실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휘두르는 샷을 보면은, 클럽을 제가 휘둘러 보면은 이렇게 임팩이 묵직하게 들어가죠. 상대적으로 바디턴이 클럽의 움직임보다는 적어 보일 거예요. 팔로만 치는 느낌이죠. 자, 여러분들이 몸을 쓴다고 했을 때 하시는 스윙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겠죠. 바디턴을 하려고 팔의 움직임을 많이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팔의 쓰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을 좀 써주셔야 되고, 다만 주의하실 거는 백스윙을 했을 때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원위치까지는 와주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다 때리시는 거. 그래서 팔로 치지 말라고 하고 몸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몸이 충분히 돌아와서 정면 또는 정면보다 약간 왼쪽까지 회전이 돼 준다면은 얼마든지 팔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멈춰서 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 가시면은 몸 푸실 때 뭘 해보셔야 되냐면은, 클럽을 거꾸로 잡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휘둘러 보세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실 거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휘두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나 정해드리면은, 자, 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스탠스와 이 왼쪽 발과 볼 사이, 여기서 바람 소리가 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절대 왼쪽 바깥에서, 자, 이거는 밀어치는 거예요. 이건 밀어치는 거고, 볼과 왼발, 여기서 바람 소리가 나야 돼요. 바람 소리가 나는 그 원리는 방향이 바뀌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 볼하고 이 팔로우스루 초기에 로테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풀리면서 릴리스도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손목을 아예 안 쓰는 것도 틀린 방법이고, 적절한 위치에서 손목을 잘 써주셔야지 임팩트를 훨씬 더 강하게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은 한 손으로도 볼을 쳐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 손으로 볼을 쳐보시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클럽이 떨어져서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팔 느낌, 오른팔이 보내지는 느낌을 잘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휘둘러 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이게 조금 숙달되신 분들은,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손으로 해볼게요. 방금 했던 것 똑같이. 자, 이때 오른손이 풀리겠죠. 이렇게 오른손이 풀리면서 똑같아요. 방식은 왼발 바깥에서 소리가 나시면 안 되고, 왼발 안쪽, 그리고 가운데보단 왼쪽,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 바람 소리가 나되 절대 몸 바깥에서 나지 않게, 이런 실수가 나와서 오히려 생크나 뒷땅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게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을 모아 보시고요, 오른발을 뒤로 빼볼게요. 자, 이 자세는 왼쪽 무릎이 나와 있고 오른발 뒤로 빠져 있잖아요. 턴이 제한이 되는 자세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디 턴을 너무 많이 해서 스피드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여기를 멈춰 놓는 거죠.
여기를 고정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공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턴이 제한이 되면서 그 사이에 클럽이 빠져나가겠죠. 그때 빠른 스피드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은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드로우 구질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밀어 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 치거나 아니면 이제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시는 분들은 푸시나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헤드가 이렇게 못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팔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이런 간단한 연습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려하게 공을 치려고 하시는 것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반복하시는 게 훨씬 앞으로를 봤을 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님, 이제 그럼 잘 휘둘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일관적인 샷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든 분들의 이제 희망사항이죠. 일관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들을 보시면은 애초에 일관될 수 없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부터 일관돼야 됩니다. 보통은 스윙을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스윙을 똑같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잡는 그립, 스탠스, 어드레스 자세들이 일정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을 일관되게 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잡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을 두시고 클럽을 잡기 전에 가볍게 한번 숙여보세요. 가볍게 숙여서 마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숙여주시면 돼요. 그때 어깨도 자연스럽게 말리고 허리도 좀 이렇게 뻣뻣하게 피지 않는 상태가 될 텐데 그때 자세가 어드레스에 가장 적합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손이 떨어진 위치, 한 다리랑 주먹 하나 정도 간격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 위치가 볼하고 이제 클럽하고 몸하고 간격이 최대한 적절한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만 벌려주시면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폭 발을 한쪽 정도만 더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립을 잡으실 건데 그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잡는 이제 뉴트럴 그립, 그리고 훅 그립, 그리고 슬라이스 그립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립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립의 형태보다도 정확하게 손에 파지가 잘 돼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립을 보시면은 이 두툼한 부분 있죠. 두툼한 부분하고 손가락 여기에 잘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슬라이스 그립이든 훅 그립이든 상관없이 잘 걸쳐져 있고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도 아래쪽에서 잘 걸쳐서 잡아주셔야지 훨씬 더 견고하게 그립을 잡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힘 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힘을 빼려면은 기본적으로 클럽이 단단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밀착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힘만 많이 주신단 말이죠. 결코 이제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의 형태를 떠나서 아래쪽에서부터 잘 걸쳐 잡아 주시는 거. 여기서 핵심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떼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뗐을 때 아래쪽에 받쳐지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꽉 누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숙여서 이렇게 물에 떠 있는 느낌으로 숙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 볼게요. 여기서 클럽을 살짝 들어 보시면은 바닥에 딱 걸쳐진 느낌이 나실 거고 이때 이제 테이크백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 뒤로 이게 스윙이 돌아가기 때문에 뒤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에 의해서 회전이 되는 거지 손목을 돌려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축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축으로 스윙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뽑아 볼게요. 기찻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 레인 따라서 그대로 가시는 거죠. 헤드는 헤드 방향, 그립은 그립 방향대로 그대로 빠져 볼게요. 그대로. 자, 그러면 클럽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상체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주셔야지 헤드가 앞뒤로 놀지 않고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클럽을 보면은 끝에가 무겁고 여기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제가 앞으로 보내면 채는 뒤로 떨어지고요. 클럽을 앞으로 보내면 아래로 당기면은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움직이는 거랑은 클럽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회전시키거나 갑자기 당기거나 하시면은 헤드가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돌리거나 또는 일부러 꺾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찻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올려주시면은 백스윙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프로님, 아까 일관된 샷의 핵심은 엄지를 누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엄지를 누르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엄지손가락을 꽉 누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손목이 이렇게 눌리면서 꺾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엄지를 제가 꽉 눌러 볼게요. 꽉 누른 상태에서 들게 되면은, 자, 보세요. 손목이 많이 꺾여 있죠. 보통 커핑이라고 하는데 손목이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면은 헤드, 클럽 페이스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페이스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시는데, 애초에 세팅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헤드를 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납득이 되실까요? 그래서 절대 엄지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되는 손등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오른손에 자연스럽게 잘 받쳐주시면은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팩트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손목을 꺾어서 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벙커샷을 할 때 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더 열어놔야 되잖아요. 벙커샷이나 플럽샷을 할 때는 인위적으로 손목을 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해당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손목에 이제 커핑이 많이 되는 분들은 엄지를 떼고 그대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게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엄지를 떼고 이렇게 백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스윙 했을 때 제가 손을 한번 펴볼게요. 자, 그래도 지탱이 되고 있죠. 요 상태 그대로 받쳐진 대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꽉 쥐지 않아도 클럽이 충분히 지탱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립을, 이 막대기를 우리가 주먹으로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이 손과 이 손, 왼손과 오른손에 이 면으로 받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렛대 아시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렛대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받쳐주시면은 훨씬 더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님, 아이언을 정말 잘 치고 싶은데 쉽게 아이언 잘 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일단 착각하시는 게 볼을 띄운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증상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지면은 이미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아래에서 끌어올리기에는 더 이상 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려고 이렇게 들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아이언은 들어치시는 게 아니고 띄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치셔야 됩니다. 이미 클럽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 때문에 볼이 뜨는 거고, 그 로프트로 인해서 이 힘이 실리잖아요. 그때 스핀이 발생하면서 볼이 뜨는 거지 여러분들이 들어 올려서 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을 쳐주셔야 돼요. 일단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고 했을 때 문제점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체가 들리면서 뒷땅이 날 수가 있고, 운이 좋게 뒷땅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는 치키닝 증상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슬라이스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클럽을 드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헤드의 로테이션을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로테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회전을 하려면은 오른쪽이 보내지면서 오른팔을 좀 써주면서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몸을 뉘었단 말이죠.
이 누운 상태에서는 오른팔을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클럽을 저기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볼을 충분히 띄우면서 힘있게 아이언도 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탄도가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눌러 치셔도 충분히 탄도가 뜨니까 절대 들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때 눌러 칠 때 특히 다운블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운블로우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끌고 와서 다운블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몸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몸의 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우리의 이제 그 최저점을 왼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제가 만약에 벨트가 오른쪽 다리 쪽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클럽은 오른쪽에 떨어지게 돼 있고요. 벨트가 왼쪽 발 앞을 보게 되면 클럽은 왼쪽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 뭐 배꼽이든 벨트든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헤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다운블로우를 해서 흔히 뭐 앞땅이라고 하죠. 디봇을 내면서 볼 앞쪽에 이제 땅을 파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몸은 왼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팩트 당시에요. 근데 아까 어떻게 했죠?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띄우려고 했잖아요. 이미 몸은 안 돌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하체 회전을 가져가 주셔야지, 충분히 하체 회전을 가져가 줘야지 볼을 눌러치면서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체를 회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거는 더 심한 뒷땅이나 더 심한 슬라이스를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체를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체가 골반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하고 무릎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이 발이 움직여주면서 다리랑 골반이랑 따라가게끔 만드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발 쓰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무릎만 방향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무릎이 지금 오른쪽 보고 있던 무릎을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클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몸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릎이 움직이면은 클럽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때 스윙하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서 무릎만, 자, 그러면 요만큼 내려오죠. 이때부터 바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거죠. 다시 올라와서 무릎 턴. 그러면 충분히 몸이 회전된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고, 그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임팩트 당시에 아마 제 등판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종종 이제 연습장에서 영상도 찍고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임팩트 했을 때 어깨가 정렬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몸이 다쳐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했는데 이쪽 왼쪽 어깨가 아예 안 보이고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등판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벨트가 바라보는 곳에 채가 떨어진다, 왼쪽으로 돌면은 왼쪽에 떨어지는 거고, 그 방향을 바꿀 때는 골반, 이렇게 골반을 돌리시게 되면 빠지는 거니까 골반을 돌리지 마시고 무릎을 바꿔주자. 그래야지 위치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클럽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떨어뜨리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멋지게 디봇을 날리는 것까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롱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잘 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로프트가 낮기 때문에 볼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드라이언이나 숏아이언 칠 때처럼 가운데 내지 오른쪽에 놨을 때는 로프트가 너무 숙여지기 때문에 볼을 띄우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볼 하나 정도
왼쪽에 두셔야지 임팩트 때 로프트가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을 우리가 아까 아래로 친다고 했잖아요. 아래로 친다고는 했지만, 자, 아래로 들어왔을 때 지금 중앙에 지금 클럽이 있잖아요. 중앙보다 볼이 왼쪽에 있게 되면은 훨씬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얇게 들어가면서 로프트를 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롱아이언을 좀 잘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띄워서 못 치는 거거든요. 비거리가 그 6번 아이언, 여자분들 같은 경우 6번 아이언이 7번 아이언하고 똑같이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번 아이언이 뭐 6번이나 7번이나 거리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이 볼을 띄울 수 있는 파워가 없거나 또는 볼에 스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스피드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을 왼쪽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바닥을 쓸어주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쳤던 아이언을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더 아래쪽에 지하실까지 좀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롱아이언은 바닥을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우리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빗자루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먼지가 다 날리겠죠. 빗자루를 아래로 쭉 쓸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훨씬 더 볼을 띄우기가 쉽고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롱아이언은 그 미드아이언이나 숏아이언에 비해서 디봇이 훨씬 더 얇게 나고 또는 안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롱아이언이 디봇이 낮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볼이 일찍 떨어지면서 비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오른쪽에 놨을 때랑 왼쪽에 놨을 때 이제 거리를 좀 비교해 드릴 텐데, 오른쪽에 놓고서 로프트가 낮아진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은 자, 요 아래 보이시는 게 탄도거든요. 아래 보이시는 게 탄도고, 저게 이제 토탈 거리인데, 자, 요거는 아마 런이 많았을 거예요. 탄도가 낮은 만큼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서 이렇게 토탈이 많이 나왔겠죠. 자, 왼쪽에 두고 쳐볼게요. 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탄도가 제가 평상시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뜨긴 했는데 지금 10m 정도 차이가 났죠. 자, 토탈 거리는 비슷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왼발 쪽에 놨을 때가 캐리 거리가 더 많이 나갔다. 그리고 처음에 쳤던 것들은 탄도가 낮았기 때문에 런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잘 활용하시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또 왼쪽에 놓고서 탄도를 더 많이 띄워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미드아이언 칠 때 제가 띄우려고 몸을 뒤집지 말고 더 눌러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볼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탄도를 좀 조절하셔야지, 이거를 상체의 각도를 틀어서 탄도를 조절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미스샷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을 가운데 놓고 롱 아이언은 왼쪽으로 볼 하나 정도 두신 상태에서 가볍게 그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그럼 공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쪽 벨트가 바라보는 곳에 채가 떨어지니까 요거 항상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이언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롱아이언의 경우 너무 이렇게 눌러쳤을 때 탄도가 안 뜨면서 거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볼을 조금 더 왼쪽에 두면서 빗자루질 하듯이 쓸어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탄도가 나오면서 클럽별로 차등을 줘서 거리를 조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